자, 그 15주차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다뤘었던 것들은 이제 그 연료전지 내부 즉 스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스택의 부속품들을 다뤘죠. MEA 첫 번째 MEA를 다뤘고요. MEA보다 더 세분해서 들어갔었던 MEA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전극이랑 전기화학적인 이야기들 이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MEA 안에서도 멤브레인을 다루는데 이게 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오노머를 다뤘죠. 이오노머는 주로 이제 그 바인더 이거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네들을 이제 종합한 스택 이라는 놈을 다뤘죠. 결과적으로는 스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은 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이제 바로 스택을 벗어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택을 벗어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는 게, 퓨얼셀 시스템이랑 BO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BOP라는 건 도대체 뭐냐? 뒤에도 좀 다루겠지만, 퓨얼셀 이제는 그 스택을 벗어나는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벗어나서 즉 음, 스택이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하냐, 잘 돌아가게 할 때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OP 바로 이제 그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랜트라는 거는 발전 설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발전 설비인데 발전 설비 안에서 밸런스라는 얘기는 나머진 놈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머진 놈들, 플랜트의 나머진 놈들, 즉 그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바로 그 장치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그 발전 설비 시스템에서는 BOP라고 부릅니다. 결국엔 이건 이제 연료전지도 결국엔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발전 설비의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밸런스 오브 플랜트, 그럼 BOP라는 거는 여러분께 아마 그 연료전지를 한다면은 꼭 알아둬야 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주로 아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계획이에요. 물론 발전용도 있고요. 있지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연료전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료전지 일단 수분 관리. 그래서 택에서 수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바로 플러딩 문제. 자, 이게 플러딩 문제가 스택 안에서 벌어진 얘기겠지만 스택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외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플러딩이 좀 덜 되게 할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각 기술, 바로 이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큰 이슈라고, 대단히 큰 이슈예요. 자동차의 경우는. 왜냐면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이 그 굉장히 그 높은 온도에서 운전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음, 스택 설계 시 뭐 셀의 배치, BP의 배치라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U 타입, 그다음에 Z 타입, 뭐 U 타입과 Z 타입 매니폴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압력 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자가 되겠고, 반응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바로 그 어떤 반응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에서 원하는 반응은 음, 이런 반응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죠.
이를 괜히 썼네. 자, 바로 그 산소와 수소가 바로 반응을 해서 H2O2 그 과산화수소를 생성해내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반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어, 이게 이거 좀 네 개죠. 네 개의 전자가 개입이 되는 반응인데 문제는 이놈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 아, 이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 전자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네 개의 전자, 네 개의 죄송합니다. 여기 네 개의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 반응이 문제예요. 이 반응은 뭐냐면 그 음, H2죠. H2가 두 개의 H 플러스랑 두 개의 전자로 나눠지게 됐고 그 다음에 O2 더하기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더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EH 플러스 이거는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H2 O2가 돼서 바로 여기서 보면 전자가 두 개만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H2O2라는 놈의 존재 자체가 그 멤브레인이라든가 멤브레인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작동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도 네 개의 전자가 오고 가야 되는데 두 개의 전자밖에 오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기적으로도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게끔 요 반응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끔 어떻게 운전을 그 BOP 설계도 여기 BOP의 설계라든가 운전에서 역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안 나오게끔 이제 관리해 주는 법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반응 관리예요. 그다음에 열 관리는 바로 이제 그 냉각 기술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라면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바로 PMFC 즉 이번 학기 어떤 내용들이죠. 이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놈의 특징은 뭐 일단 효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우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의 효율은 20% less than 20%를 넘지 못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한 상당히 뭐20%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 30% 정도 효율을 낼 정도 30%대까지 효율을 낼 수도 있습니다. 30% 넘는 효율. 그다음에 친환경성. 일단 첫 번째 매연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물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 내연기관 수준이에요. 이제 한번 충전하고 예를 들면 내연기관이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운전하는 시간이나 수소 가득 채우고 운전하는 시간이나 운전하는 거리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빠른 충전 시간 이거 바로 이제 전기차 대비한 겁니다. 전기차 대비해서 굉장히 그 빠른 충전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그 내연기관에 기름 넣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전기차 대비한다면 거의 내연기관이나 큰 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저소음은 결국에는 그 연료전지 자동차는 결국에는 그 전기차죠. 그래서 소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패널프시를 사용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 스택, 그다음에 그 얘네들을 BOP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죠? BOP, BOP. 연료전지 스택은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 지가 전기를 직접 생산해내는 자리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주변 장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보기류라고도 합니다. 보기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BOP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계적이니까 아마 MBOP가 되겠죠. 전기적인 거는 EBOP. 기계적인 거는 이제 여기 나왔지만 그 공기 공급계, 연료 공급계, 뭐 열 관리계 어떤 뭐 주로 이제 모터, 펌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EBOP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이제 DC에서 DC로 이거는 이제 승합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교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거. 컨버터죠. 컨버터는 교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거. 죄송합니다. 컨버터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인버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센서들도 이제 나머지 또 그런 EBOP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OP, EBOP 같은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료전지 시스템은 즉 연료전지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수소전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연료전지 자동차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수소전기차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모터를 굴려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워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연료전지 시스템 안에는 이게죠. 그 연료전지 스택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소 공급 장치, 공기 공급 장치 주로 이제 블로어나 어, 그 블로어나 그 컴프레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열 관리 장치는 이제 아마 이제 냉각수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5번, 6번이 수소 저장 장치. 이거는 그 자동차로 치면 기름 탱크가 되겠고, 그다음에 전장 장치. 여기 이거죠. 여-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환하거나 모터를 구동하는 장치. 이걸 바로 이제 모터 구동하는 장치가 되겠죠. 나온 전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류에서 승합하고, 승합한 다음에 교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모터에 연결하는 그런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럼 이거는 수소전기차 안에는 자 연료전지 스택이 있죠. 스택 안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인클로저, 엔드 플레이트, 뭐 인클로저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셀 간 전압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자동차 스택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건 스택용이죠. 그 다음에 제어 장치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소 공급 장치 이건 뭐죠? 그 수소 이건 스택에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택에 공급되는, 그다음에 스택에 공급되는 공기 공급 장치, 뭐 이제 에어 필터, 공기 압축기 혹은 블로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습 장치, 각종 이런 센서들. 그다음에 열 관리 장치는 결국엔 라디에이터들이 있겠죠. 뭐 이런 놈들. 근데 이온 필터가 있는 이유는 그 스택의 냉각수가 그 전기 전도성을 띄지 못하게 하려고 이온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는 이제 탱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장 장치 아까 얘기한 대로 컨버터, 인버터, 모터,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스택에서 전기를 만들지만 중간에 어떤 버퍼 영역으로 배터리를 둡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수소를 어떻게 충전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바로 이제 수소를 저장해 놓은 장치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컴프레서라든지, 그, 뭐, 여기, 컴프레서로 이제 저장을 한다든가, 컴프레서로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소 저장 합금이죠. 수소 저장 합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번트 뭐 이런 것들 뭐 여기다 이제 좀 그 특수한 금속에다 입장하는 거.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NH3, BH3 뭐 이런 것들
자,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 니어텀 어프로치라는 건 이제 최근을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700바를 컴프레서로 받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 저장용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고압의 수소 용기에 담아놓기 때문에 수소 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 균열을 얘기하는데, 수소가 금속 사이사이에 침투해서 결국에는 그다 침투한 다음에 외부 응력을 받게 되면은 수소가 크랙을 깨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위가 잘 깨지거나 부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수소 취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자 상태가 되면 격자 구조에 집투가 쉽기 때문에 원자 발생을 억제하는 법, 그 다음에 부식 안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합금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취약 부분에 들어있는 수소를 어떻게 보면 산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열 처리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제 제가 요거를 잘못 썼는데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안정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그 메탈에다가 요새는 뭐 요거나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건 뭐냐면 메탈로 된 그 통에다가 그냥 감는다. 섬유 카본 파이버를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요. 그 내추럴 가스 탱크, 그러니까 천연가스 있죠. CNG 같은 경우는 타입 1이랑 타입 2 뭐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GFRP나 그 글라스 파이버로 된 리파인드 포스폴리머 이런 걸로 이제 감거나, 아니면 CFRP 카본 파이버 카본 섬유로 감아버린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CFRP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훨씬 더 강하고 레질런트, 굉장히 레질런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소 저장 용기에 대해서 좀 한번을 보면은 좀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부피가 110리터짜리에, 그다음에 온도는 25도씨에서 그 350기압으로 저장된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이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N은 뭐가 되죠? 이거는 M 분자량분의 질량 RT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해봤더니 뭐 110리터에 350기압으로 저장된 수소는 3.1kg 정도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700kg 700바라면은 즉 350바의 두 배죠. 6.2kg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너무 뻔한 얘기죠. 수소가 많을수록 조행 거리는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고압 수소 탱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금속으로 된 놈에다가 그 카본 파이버 섬유로 카본 파이버로 이제 칭칭 감은 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 되고, 이거 실물이에요. 예, 이렇게 감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수소 탱크 레귤레이터는 그냥 여러분은 뭐 그냥 대충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단열 압축, 단열 팽창, 뭐 카르노 사이클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고온 수소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이거 역시도 이제 뭐 실린더 안에 아이고, 실린더 안에 뭐 요 안에 뭐 센서도 있고, 뭐 파이프 뭐 밸브 뭐 이런 놈들이 바로 이제 뭐 컨트롤 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 CFRP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카본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탱크 안에를 제어하는 레귤레이터들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여러분에게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화공에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은 사실 화공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충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은 수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통에 서플라이 매니폴드 뭐 이런 데다 매니폴드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그 클래시파이드 스키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죠. 저장 이렇게 저장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냉각시켰다가 자동차 안에다가 보낸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7번, 8번, 9번 이런 건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PMP 이거는 뭐냐면 HP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HP는 이제 한 700기압 정도입니다. 이거는 HPMP는 이제 300바 300 300바 정도라고 300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그 예를 들면 그 자동차에 들어있는 수소 탱크가 이제 처음에 꽉 찼을 때는 낮은 압력으로 일단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평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중간 압력으로 승합을 시켜줍니다. 바꿔줘 버린 거죠.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한 100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0바. 자, 그럼 빈 차가 들어왔을 때 100바가 되니까 가스통 속에는 첫 번째는 100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딱 스위치 시켜주면 300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700바로 이게 로타리식으로 이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공급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공급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탱크로부터 수소를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하는 그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스택으로 주소 공급하는 방식, 뭐 인젝터 방식, 노즐 방식 이런 거 있는데 뒤에 그냥 뭐 간단하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수소 재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스택이 있어요. 근데 스택에 잉여 가스를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곤란하겠죠. 보통 스토익이 뭐 1.5 내지 죄송합니다. 1.2에서 1.5 스토익인데 0.2나 0.5 정도는 상당히 많은 양을 외부에 방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쓰지도 못한 수소를 방출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오프가스를 다시 재순환시켜서 이렇게 재순환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재순환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블로어를 사용하는 거고 이 방식은 이젝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장단점은 뭐냐면 블로어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지만 문제는 소모 전력이 발생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 응축수 때문에 바로 이 블로어가 이제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죠. 재순환하다가 응축수가 생길 수 있는 다음에 모터스죠. 블로어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질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얘는 그 뭐 고장이 안 난다는 거. 그다음에 부속이 없는 거니까 그 소비 전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 노즐 쪽에 결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젝터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그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에 그 변기에 물을 내리면은 쭉 나가는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좀 다루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요거죠. 그러니까 재순환 그 블로어죠. 순환 블로어를 다는데 뭐 이렇게 달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뭐 예, 여기서 노즐도 다른 경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젝터 같은 경우는 이젝터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이 자 여기서 A가 유속이 고속으로 확 흘러가주면은 이쪽에서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이쪽이 압력이 낮으면 이놈이 쑥 딸려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속에 의해서 B의 압력 강화가 발생, 그 다음에 C 쪽으로 기체가 요 C 기체죠. 요쪽 그러니까 요쪽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기체도 쭉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젝터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뭐 내연 기관용 뭐 슈퍼차저와 뭐 차이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크게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습장치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다뤄보자면은, 가습장치라는 건 일단은 전해질막으로 수소 이온이 전도될 때 전해질 뭐 수분, 결국엔 뭐냐면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가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해질 막이 충분하게 물이 그 리퀴드 워터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물을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플러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수분 관리가 안 된다면, 수분이 부족하면 이 스택의 즉 제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가 떨어져서 출력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고,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플러딩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습 장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막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주로 나피온을 씁니다. 나피온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MEA에서도 사용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M이죠. 그냥 막만 꼴랑 딱 있는 건데, 막에 이렇게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열과 수분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죠. 이제 그 나피온은 요게 이제 술본산인 거죠. 여기 요 놈이죠. 요 놈이 겨사슬로 구조가 돼 있고, 얘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리퀴드워터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죠. 그러니까 판형 막가습기 같은 경우는 자 멤브레인에 가스켓만 있어요. 그 GDL도 없습니다. 가스켓으로 있어. 자 드라이한 놈이 들어가게 되죠. 드라이한 놈이 외시돼서 나오는 건데, 이 멤브레인을 기점으로 이제 반대편 쪽에서 여기 이제 아마 고온 다습이죠. 고온 다습한 가스가 지나면 여기 멤브레인으로 수분이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수분만 통과한 게 아니라 온도까지도 열까지도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온 건조가 고온 다습으로 한 다음에 여기 스택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습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막가습기는 이제 누가 많이 만드느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후르덴버그, 그다음에 그 휴마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가습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마퓨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공사막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공이 뭐냐면은 가운데 중자에 공간이 있는 그 뭐냐면 그 실 같은 막가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파이버들이 이게 잔뜩 있는데, 이 파이버 속이 빈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물에 갇혀 있는 거죠. 물 속에 잠겨 있다면 물속 이놈으로 접촉 면적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인 거죠. 여기 이제 관다발들이 있고 여기 물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죠. 물. 그다음에 여기는 기체. 이런 식으로 이걸로 가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엔탈피 휠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거를 계속 이제 서로 돌리는 거죠. 뭐 어, 저온 건조한 가스가 들어가서 고온 다습해서 나오고, 이제 고온 다습한 놈이 이제 좀 그 저온 다습한 가스가 돼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세라믹 벌집 구조, 뭐 로터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엔탈피 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열 관리 장치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열 관리 장치는 일단 이렇게 입니다. 열 관리는 결국에는 냉각이죠.
근데 스택이 두 종류가 있는 게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냉식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아서 공기만으로 냉각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쓰는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소면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순행식은 면적이 클수록 순행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순행식이에요. 특히 자동차나 발전용 쪽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열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IV 커브를 보면은 사실 그 이론적인 그 1.2V인 지역이 이론치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손실이 있다고 그랬죠. 믹스드 포텐셜. 바로 이제 그 아주 극미세하게 그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그 수소가 투과된 크로스오버 되는 거죠.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극미세하게 가서 캐소드에서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반응 때문에 그 약간의 이만큼의 이제 전압을 손해를 보고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바로 활성화 분국, 이타 과전이죠. 이타 그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타 과전이죠. 뭐 오믹 로스죠. 그다음에 요만큼이 결국에는 요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농도 분극이고, 자 그럼 특정 전류에서 요만큼 원래 1.2V가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 손해를 봤다. 이게 바로 그 전압 손실인데 이 부분이 바로 열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 요 지점을 놓고 본다면 원래 이만큼의 수소에서 요만큼의 열량이 배출돼서 밖에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은 전기 에너지, 이만큼은 열 에너지죠. 전기와 열. 그래서 합치면은 바로 그 전체적으로 1.23V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물에 응축되는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1.44V까지 가는데 자, 이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아, 바로 여기 나왔죠. 과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은 열에너지 형태로 배출되면 요만큼이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운전 온도 자체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만 문제는 그 운전 구간에 따라서는 내연기관보다 많은 열이 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그런 것들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열 관리 장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열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그림 나왔지만 스택에서 나오는 열을 자 보세요. 여기 그, 여기 나오죠. 이제 이거는 요거는 이제 에어 클리너, 그러니까 여기는 캐소드에 해당되는 얘기죠. 캐소드. 캐소드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여기 요 빨간색은 여기 H2 시스템, 바로 에노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제 여기죠. 쿨링 시스템이요. 파란 거를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은 냉각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펌프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디이온화이죠. 즉 그 이온 제거 장치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로 이제 열을 배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 관리 흐름도를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스택에서 나온 열 여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온 냉각수와 고온 냉각수가 있다고 얘기 써 있어요. 근데 고온 냉각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스택의 냉각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저온 냉각수는 뭐냐면 그 다른 쪽 이제 스택이 되는 냉각수를 음, 그 다른 쪽을 이제 쿨링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 냉각수에 이제 그 저온 냉각수가 그 개입이 되는 부분이 이제 뭐 가습기에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개입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외부 공기 뭐 이런 것도 외부 공기가 이제 쿨링하는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 관리. 그래서
그 열 관리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자면 저온 냉각수랑 고온 냉각수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셔도 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연료 전지차의 열 관리는 효율 증대, 그다음에 스택의 수명, 그다음에 출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택 같은 경우 출입구의 온도차, 냉각수의 온도차죠. 들어가는 냉각수, 나오는 냉각수, 요 놈의 온도차는 이제 10도씨 정도로 이제 들어가는 놈이랑 나가는 놈 사이에 10도씨 정도 내외를 관리돼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 너무 그 기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 뭐 깊이 알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열 관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흐름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저온 열 관리죠. 전장 열 관리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구동 모터의 효율 향상, 그다음에 인버터의 그 오작동 방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컨트롤 유닛들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식혀주는 장치죠. 그래서 일단 전동식 워터 펌프를 쓰는데 그 냉각수 수는 스택을 냉각수 하는 펌프보다 용량은 좀 많이 작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지에이터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에게 네, 이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